시냅스 독서법 공부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아이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기쁨으로 가득 찰 때 공부도 달라집니다. 20년의 현장에서 학습 처리를 하며 진로 학습, 저자는 잘못된 독서, 이를테면 지나치게 독서량만 치우중하다가 개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독서법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기쁨의 독서, 치유의 독서를 해서 하셨네요. 공부가 기쁨으로 바뀌는 독서법. 책 읽는 기쁨이 공부 머리를 만듭니다. 기쁨으로 해라 이 말이네요. 자, 요즘 큰 인기를 끄는 독서 책들, 아이에게 무조건 많이 책을 읽게 하면은 공부도 저절로 잘하게 된다는 그런 책들이 저는 몹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건물에서 자연스레 걸려있는 현수막과 독서교육 관련 베스트셀러에는 명문대에 입학한 아이의 이름만 또 사례만 있을 뿐 흥미를 잃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입시에 실패해서 크게 낙담한 나머지 무수히 많은 아이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놓쳐버린 혹은 망쳐버린 아이들의 실패담을 선뜻 들이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내세우는 이름은 수백 건의 실패 사례 중에서 불과 한 번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안 하느니만 못한 서툰 독서 교육의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강요된 독서로 인해서 책 읽기 자체가 끔찍이 싫어진 나머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만 많이 하느라고 인성은 모자라고 비난받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영 틀어져 버리는 일은 더 이상 드라마 속의 흑우가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를 멀리하는 5가지 이유나 천차만별인데, 무기력 단계다. 학습 동기 거의 없고, 외적인 강압 단계, 내적인 강압 단계, 유익 추구 단계, 의미 부여, 자기 가치에 대해서 지식 탐구에 대한 상태, 지적 성취 추구 단계, 지적 자극 추구 단계,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이는 대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아이가 10세가 되기 전에 충분히 그리고 즐겁게 책을 읽지 못한 경우입니다. 실제 상담해보면 아이들이 이런 그래서 재미있게 못했다는 거고, 호기심. 둘째는 아이의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찾아온 부모님과 아이들을 관찰하면 아무리 양보해도 아이의 잘못이 부모 잘못이 90일대가 대부분입니다. 셋째로,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넷째로, 아이가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것에 빠져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스마트폰부터 점검해야 하고, 공부나 독서나 동기는 바닥 수준이지만 게임 친구와 주고받는 소통이나 놀이, 정크푸드, 쇼핑, 화장과 패션에는 놀 만큼 집착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만났습니다. 다섯째, 공부 상처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부 상처는 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라는 책에서 집중해서 다룬 주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아이가 공부를 멀리하게 된 5가지 원인은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독서와 공부를 양육의 관점에서 해결한다고 했을 때 독서 양육의 관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을 기쁘게 읽으면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두뇌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뉴런이라는 두뇌 신경세포중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주고받는 부분인 시냅스의 반응이 매우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들 말하는 공부머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시냅스의 반응을 활발히 해주는 독서를 해야 하고, 이것이 아이의 정서적인 반응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10세 이전에는 시냅스 독서법을 실천하기에 덜 나위 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시냅스 독서, 아이의 성적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 BTS 리드 RM 독서로 잘 알려져 있죠. 한 신문기사에 나온 그의 서재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등등 이방 장서, 특히 아르반 자신이 읽었던 헤르바네스의 소설 데미안을 여러 번 읽으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이 소설은 BTS가 자신의 성장을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집 앨범 윙스의 앨범 수록곡에서 피 땀 눈물은
대미 안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꼭 내 아이가 전교 1등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가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고 배움의 기쁨,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이렇게 RM처럼 자신의 인생책을 만나 창조적인 활동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과 2장은 시냅스 독서법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3장 7장에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맞춘 독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의 함정은 무조건만 읽으면 공부머리가 좋아질까? 언어지능은 노력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성공적인 시냅스 독서법의 조건은 무의식적인 독서의 호감 형성기, 언어 신경망 확장의 황금기 4에서 6세, 인지력 형성을 통한 공부의 밑바탕 확장기, 논리성과 사고력 발전의 심화기, 자기도 학습을 완성하는 수준별 독서 강화기, 공부머리 독서법의 함정, 무조건만 읽으면 공부머리가 좋아질까? 아이에게 많이 책을 읽히면 공부머리가 좋아진다는 주장, 부모님 입장에서 분명히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히기만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발상은 정말이지 너무나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책과의 기계적인 결함이 반드시 책의 또 언어지능, 저는 무리한 전집 읽히기 같은 폭력적인 독서 때문에 책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이 심리 문제로까지 이어진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책과 아이를 이어줄 때 기쁨이라는 접속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을 때 발생합니다. 기쁨. 언어지능은 노력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단기간에 공부머리나 언어지능을 높일 방법이 있나요? 사실 언어지능은 상당 부분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19세 혹은 20세에 치는 수학 능력이 있어서 언어지능을 비롯해서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은 적어도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을까요? 여기는 30% 50% 말하니 심층적인 학습자, 전략적인 학습자. 그렇다면 책 같은 것은 그다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20세에 치는 수능 시험만이 우리 아이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세 대회에는 3번이나 과거에 떨어져서나 70세에는 최고의 학문적인 성과를 낸 인물이 바로 대개 이황 선생이지요. 60대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20대에 치는 시험에는 70세에 책이나 논문에는 선천적인 지능 효과가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경제적인 문제마다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50년 가까이 얼마나 성실하게 독서하고 한 것이냐. 전문가들은 최고의 학습자로 심층 학습자로 꼽습니다. 성취감을 위한 학습 준비도나 항목에 미리 지향성이나 노력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나 동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면은 학습자는 어느 순간에 공부에 대한 선선 호기심을 잃고 전략적인 학습자로 전락합니다. 그렇지. 전략적인 학습자의 공부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대학만 지나가면은 바라던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습 유형이 심리적인 위기에 자주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공부 성취가 가장 많이 생기는 유형이 바로 전략적인 학습자입니다.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 학교에는 어느 한순간에 작은 일로도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짜낸 학습 능력이기에 작은 충격에도 모래 성취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완성가는 평생학습의 기본기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아이들이 심층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략적인 학습자, 즉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시험 기계가 아닌 대개 이항처럼 60대 무렵에는 아시아의 성인으로 칭송을 받을 만한 대단한 연구 업적을 내는 평생 성장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IQ가 높은 아이,
사기에 몰빵한 아이,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서 공부한 아이, 유명 독서 프로그램을 계속 따랐던 아이 모두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10세 전후로 마음속에 책 읽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새긴 아이입니다. 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아이 말이죠. 저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마음을 독서의 호감이라고 부릅니다. 독서의 첫째, 아이의 독서의 호감은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거의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책을 즐겁게 재미있게 읽어야 아이 지능도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는 우리 뇌의 신경세포 회로가 치밀해야 하는데, 신경세포 회로가 친밀해지는 것을 수초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수초화를 미엘린화라고도 부르는데, 미엘린이라는 성분이 뇌의 신경세포 축색 돌기를 둘러싸 마치 전선의 막을 형성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정보는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되는데, 미엘린 시냅스를 덮어 막이 두껍게 형성되면 전기 신호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아서 또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미엘린화 현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꾸준히 반복 학습과 연습을 할 때에만 비로소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미엘린은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나 숙련된 기술, 지식은 오랜 시간 유지가 되는 거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마르셀 저스터 박사님 팀은 8에서 10세 어린이 중에서 글을 잘 읽는 25명과 잘 읽지 못하는 47명을 대상으로 확인 텐서 영상이라고 불리는 영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뇌의 백색 질에 흐르는 물을 측정해서 뇌 구조를 파악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읽기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좌측 전두엽의 미세 구조 조직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중에서 35명에게 6개월간 독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과정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다시 검사해보니 아이들의 왼쪽 전두엽의 백색질이 눈에 띄게 증가해 있었습니다. 미엘린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시냅스가 잘 연결된 것입니다. 책과 아이 그리고 아이의 뇌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성장합니다. 오랜 시간 즐겁게 책을 읽는다면 그 자체가 매우 훌륭한 자제력 훈련입니다. 시냅스 독서법은 아이가 훈련 과정에서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성과는 놀라우리만치 좋습니다. 특히 아이는 좋아하는 책을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때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고 효과 또한 극대화됩니다. 사실 시냅스 독서법의 비밀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10세 이전에 아이 스스로 즐겁게 책을 읽도록 도울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평생 학습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아이의 표정부터 살펴보라. 제 둘째 아이가 5세쯤 되었을 무렵에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는 때의 일입니다. 당시 아이는 기차를 무척 좋아해서 몇 달째 기차와 관련해서 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너무 한 가지 종류의 책만 읽히면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은 별종에 속할 정도로 독서 광인,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책이 주는 기쁨에 단단히 중독된 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린 시절 책 읽는 기쁨을 가득 안겨준 책들이 있으니 바로 계림문고 시리즈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의 계림문고 시리즈의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아직도 몇 권 제 서가에 꽂혀있는 이 계림문고는 사실 내용이나 형식 또 물성 면에서 결코 우수한 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너무도 기쁘게 그 책들을 읽었는걸요. 독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독자와 비자발적인 독자. 자발성은 대단히 중요한 심리 특성인데요. 자기 열정성, 자기 저주성과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때 자발적인 독자와 비자발적인 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니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책 한 권에 준 기쁨이 쌓여서 거대한 독서 애호감을
형성한다. 책에 푹 빠진 아이의 얼굴에 드러나는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게 단지 즐겁고 웃는 표정이 아닙니다. 책의 내용에 따라서 슬픔, 기쁨, 두려움, 놀람, 호기심, 경이로움, 불안, 만족감 등등 다양한 감정이 얼굴에 피어나오죠. 이는 실제 경험에서 생기는 직접적인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안전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독서 감정입니다. 책을 읽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정말 즐겁게 독서 기쁨을 듬뿍 느끼며 책을 읽고 있는 경우라면 아이의 표정에 그 기쁨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학부모님과 제법 길게 독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에서 문헌과학 정보를 전공했고 독서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전문가 못지않은 또 실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에게서 사춘기가 오면서 도무지 책을 읽으려 하지 않아서 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까지 받게 된 것이었죠. 즐거운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다니며 매일 시간을 정해서 같이 책을 읽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더군요. 이처럼 오랜 시간 공들여 진행해온 독서 교육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독서의 기쁨은 대충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맛있는 김치를 만들 때처럼 제법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하나하나는 물론 섬세한 시간 관리도 중요하죠. 독서 기쁨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해 드릴 테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